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지금의 상황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즘에 이제 가격이 약간의 안정화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 증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잘 커버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추이에서도 여전히 이제 금, 은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금에 있는 가격 추이는 이제 한동안 좀 출렁거리다가 안정화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은의 가격 추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격 안정화 국면에 약간은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스닥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이번에 그래도 약간 반등이 나와 줌으로써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지표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네, 지표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 부분에 따른 추이와 이제 프라이스 가격 부분에 따른 추이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현물에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동을 했었을 때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파생으로 넘어가는 형태인데요. 즉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썼던 시기 때 그때 비중을 늘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리스크를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베팅을 하고 그만큼 상승을 적당하게 먹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선물에서 현물로 넘어가는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이 위험도를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의 맞이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서도 레버리지 부분이 조금 증가할 때 같이 좀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레버리지 비중이 엄청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레버리지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 손실, 물량 비율 추이를 좀 본다고 하면 여전히 전체 물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물량의 규모가 수익을 보고 있는 물량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누군가는 계속 조롱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본인의 계좌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끝까지 계속 이 자산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자산에 계속 투자를 꾸준하게 해왔던 결과값을 보여주었던 마이클 셀러 형님처럼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모르게 될 것인데요. 이 위기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또 엄청난 인물이 또 한 명이 탄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고 또 수많은 그 자산을 일구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좀 부자이신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색안경을 끼고 볼 거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의 위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러 형님은 이제 자금 조달만 신경을 잘 쓰고 계속 매입을 하는 방향성을 결정을 했죠. 즉, 이 기초 자산, 이 비트코인의 기초 자산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난 6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이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죠. 그건 이제 다카이치입니다. 이 다카이치를 왜 갖고 왔냐가 중요하겠죠. 다카이치의 총리의 예산내 압승이라고 해서 이제 다카이치가 원하는 정책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카이치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다카이치는 적극 재정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의 자극을 어떻게 이제 다카이치가 잘 커버를 하면서 갈 수가 있냐만 보여준다고 하면 적극 재정을 더 많이 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좋은 면만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나쁜 면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돈을 많이 푼다라는 거, 누군가는 돈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더 많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게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지금에서는 중간에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본이 가져가야 되는 과제는 총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채를 잘 관리를 할 거고 어떻게 인플레를 잘 찍어 누르면서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7대 전략산업 예상 규모를 보았을 때 21조엔 대충 한 이제 22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대 전략 산업에서도 양자, 핵, 조선, 항공, 우주, 방산, 신테크 부분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은 한국에 따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좀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FC 도마라고 하는데요. 이 FC 도마는 무슨 뜻이냐면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더 높으면 재정 적자를 더 늘려도 국가 부채가 문제가 없다라는 이론적인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즉 도마의 조건만 잘 수립해 나간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산과 일본이 이런 추진하는 이 배경 부분에 이제 커넥팅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저는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에서 확장 제적을 한다라는 건 돈을 많이 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코인 ETF 부분에 적극적으로 잘 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약간 민그적거릴 때 일본에 따른 그런 행동적인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푸시를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금융이 탄탄해야 산업도 같이 탄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이제 그 지원금에 따른 이제 이자나 그런 그거에 따른 나중에 보상을 나중에 추후에 받기 때문에 금융 쪽에 따른 발전 가능성 상태와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부분을 동시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과 다양한 부분으로 아마 지원이 또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통화량 부분에 따른 남은 자산들이 또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또 튀겨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코인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왜 긍정적이냐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고령화 추이보다 젊은 층들이 코인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일본의 가장 문제였던 고질적인 고령화 피크 시즌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이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 아베 때도 배웠던 게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베가 2012년도 때부터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토피스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즉 어떻게 해서는 엔화를 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산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비트코인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부분에 따른 돈이 푸는 부분은 미국이 이때까지 돈을 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시간을 약간 좀 끌어주는 부분에 일본이 약간씩은 좀 전체 유동성을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렇게 시간 끌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못해도 한 번 정도 더 내려준다고 하면 그걸로 대부분 이제 또 신성장 섹터 부분에 있는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강하게 성장을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대출 사이즈 규모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출 비중적 추이도 현재로서는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출 청산 비중에 따른 추이도 이번에 거의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좀 많이 깨졌는데요. 이번에도 1월 달 추이에서 이제 집계는 아직 안 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좀 많이 깨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부분에 따른 시장이 약간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A부에서 좀 많이 꺾였죠. 이제 꺾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시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건 총 두 가지 부분에
경우에 따른 지표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 비중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 시장에 따른 활성화가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콘도 두 가지를 꼭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ATA들은 여전히 지금에 따른 형태에서도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ETF 측이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올지 저도 좀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출렁출렁 거렸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추이는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출렁출렁 거렸는데 다 나중에 빠질까 안 빠질까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자금이 한동안은 좀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반응이 나왔던 긍정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을 만한 이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자, USDC에서 한동안 계속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계속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최근의 추이에서도 2월 5일, 4일, 3일 이때도 좀 많이 빠졌는데도 거의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이 거의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즉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들어왔던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뱅가드가 MSTR을 좀 많이 사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적 펀드들도 이번에 꽤 많이 샀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난 2월 2일 기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일 기준점으로 한번 볼게요. 지난 2월 2일 이때죠. 네, 이때입니다. 네, 이때인데 이때보다 더 많이 내려갔는데도 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 여기서 더 내려가기가 단기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CX 쪽에서 자금이 다 빨려서 들어갔다라는 걸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X 쪽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잠깐 스테이블 코인도 거치고 싶지 않다. 우린 돈 다 뺄 거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L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증권사에서도 이제 발표를 보고 있는 게 국가 주도 확장 전략 금융 완화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일본 재무상에서는 이제 물가 부분을 충분히 잘 계획대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만 잘 가져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도 이제 고령화의 막바지 단계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 시기에서 약간만 불씨만 잘 살려준다고 하면 이제 좋은 경기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게 오히려 이제 해당의 신금융 시대에 또 전체 통화량 부분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제고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